저는 그림으로 읽어보는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 코드를 강의하고 있는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강의는 10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정원, 차, 향, 서재, 미인, 그리고 6주부터는 감정, 도시, 문학, 초상, 민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맛보기 수업으로 4강좌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속담에는 개문칠건사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문을 열면서 걱정해야 하는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심이, 유, 염장, 초차, 땔감, 쌀, 식용유, 소금, 간장, 식초. 다 살면서 너무 필요한 거죠. 그 중에 차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서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인들에게도 갖춰야 할 풍화한 것, 아름다운 것 7가지가 있는데요. 금, 기, 서, 화, 시, 주, 다. 음악, 바둑, 책, 그림, 시, 술, 그리고 차가 또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물질세계, 정신세계를 모두 통찰하는 그런 문화죠. 그래서 그림에서도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단 한 2개만 보려고 하는데요. 원나라 때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조원이라는 화가가 그린 팽다도라는 그림입니다. 팽다, 팽이라고 하는 것은 끓인다는 뜻입니다. 차를 끓이는 그림이죠. 이 안에 보면 산수와 그리고 초가집이 있네요. 이 초가집 안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육우라고 하는 당나라 때 사람입니다. 차 문화가 얼마나 오래된 동아시아의 문화인지 알겠죠? 육우라는 사람은 다경을 썼습니다. 차의 경전이라는 뜻인데요. 차를 경전의 반열까지 올렸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요. 그로부터 300년 있다가 문직명이라는 사람은 품다도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직명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명나라의 문인 화가입니다. 품다라고 하는 뜻은 차를 품평한다는 뜻인데요. 이 집안에 아마 문직명과 그의 친구로 보이는데 이 2사람이 차를 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죄송한데 이거 다시 바꾸겠습니다. 문직명과 2사람이 아니라 생각해보니 친구네 집이네요. 네, 그래서 2사람 그러면 지금 시작할까요? 네, 이 그림은 2사람의 문인이 집 안에서 차를 품평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그러면 한국으로 와볼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다성, 차의 성인이라고 일컬어졌던 19세기 추사 김정희와 아주 친하셨던 분이시죠. 초위선사의 초상화입니다. 초위선사의 뒤에 보면 이분이 평생 즐겨 하셨던 중요한 물건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책이 있고요. 여기 보면 향로가 있고 그 가운데 차 주전자가 있네요. 문학에서도 초상화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이재관이라고 하는 화가의 오수도라는 그림입니다. 오수라고 하는 것은 낮잠을 의미합니다. 이 위에 상단에 제발을 보면 시가 적혀 있는데요. 오르락 내리락 산새소리에 비로소 낮잠이 흡족하다. 여기서도 보면 동자가 차를 끓이고 있네요. 일본 그림입니다. 부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키요-에입니다.
서민 가족으로 보이는 세 사람이 지금 또 차 주전자를 끓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우키요-에가 뭔지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우리 10주차 때 수업했었던 민간 그림입니다. 한국에서는 민화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연화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풍속화, 우키요-에라고 합니다. 먼저 우키요-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한자로 부세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걱정이 가득한 세상, 현실조차 꿈처럼 바라보며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허무적인 가치관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1657년에 대화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도시를 건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수도 에도를 중심으로 서미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키요-에의 주요 주제들은 유녀를 그린 미인도라든지 가부키의 인기 있는 배우들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브로마이드처럼 사진 같은 것들로 유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을 볼까요? 도슈사이 샤라쿠가 그린 노비 에도헤이 역할의 오타니 오니지오를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죠. 얼굴이나 손가락을 좀 보세요. 이런 묘법은, 이렇게 입술을 꽉 담은 묘법은 정두섬이라고 그래서 획을 딱 받고 위로 치켜 오르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런 그림 처음 보셨을 텐데요. 보신 분들 계실까요? 조선통신사 행렬도입니다. 우리 조선통신사가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에도 시내를 행렬하고 있으면 에도 시민들이 구경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우키요-에를 들고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화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을까요? 사실 19세기는 수, 복, 목숨 숫자,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과 그리고 복을 많이 받는 것, 이 안에는 자녀를 많이 갖는 것, 특히 아들을 많이 갖는 것, 그런 소망을 담은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어변성용도,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 황하 하류에서 이 물고기들이 산서성 하진에 있는 용문이라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잉어 중에서 단 한 마리만이 물고기에서 용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출세를 상징하는 그림이죠. 일식집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중국의 연화는 그럼 어떨까요? 중국의 연화도 굉장히 한국의 민화만큼이나 엄청 다양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소주의 대표적인 민화인데요. 일단화기라고 하는 여기 써있지요. 그런 그림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집 안에 이 그림을 붙이면 가족들이 단결해서 화목하게 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여자들 그림인 미인도를 조금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양의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는 비너스나 성모 마리아 같이 신화나 종교,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빌어서 나타나죠. 그런데 동양의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는 동시대의 불특정한 미인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속화로서 미인화라는 장르도 이미 오래전에 성립이 됐고요. 중국의 당나라 때 잠화사녀도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 눈썹을 이렇게 하고 얼굴을 하얗게 칠한 화장을 한 그런 여성들이 아주 굉장히 나른하게 강아지를 데리고 노는 것을 볼 수 있죠. 궁중 여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저 옆에 시녀를 보면 난쟁이거나 어려서가 아니라요. 신분이 낮으면 저렇게 작게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시녀 또한 굉장히 나른해 보이네요.
일본의 간분 미인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큐우에 유행하기 바로 전 단계에도 전기에 활발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 전통 연극에선 여성은 늘 사랑하는 남성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여인으로 상징되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미인도는 어떨까요? 지금 대구의 간송미술관에서 미인도를 따로 방에서 단독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갔었는데 줄을 서서 봤습니다. 이런 미인도만 있을까요? 이런 미인도 보셨나요? 채용신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팔도 미인도입니다. 여기서 전이라고 이름 앞에 쓰면 그렇게 확정이 아니라 전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성, 진주, 화성, 장성, 이제 강릉, 평양까지 8미인도가 그려졌네요. 이런 것들이 일본의 관점이 투영된 기생 관광용 그림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이제 미인도도 보았으니 추상은 어떤지 한번 동아시아 추상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일단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화가들이 그런데요. 화가들이 좋아하는, 추상 화가들이 좋아하는 각도는 정면보다는 7분면, 8분면입니다. 지금 이 두 추상화에서도 그렇게 잘 나타나 있죠. 중국의 추상화를 이번에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황제 추상은 재미난 그림들이 좀 있어요. 조선의 추상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기서 가운데 보면 명나라 주원장의 추상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나게 그려진 추상들이 많죠. 특히 이 추상화는 정말 압권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죠. 이런 것은 너무 많아서 고궁박물원에만 10점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악조천식이라고 하는데요. 골상이 오악이 다 높고 커서 황제가 될 만한 그런 대길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악,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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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 이렇게 높게 표현이 된 거죠. 주원장이 자객을 두려워해서 유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재미나죠? 이것은 이제 청나라 때 추상화입니다. 위는 강희제가 지금 독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손주인 걸륭제가 무언가 쓰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사자상이라고 합니다. 글자를 쓰고 있는 상이란 뜻이죠. 문방구를 배경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그림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습니다. 조선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유교적인 교양을 갖춘 만주족 군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또 재미난 그림이죠. 이 역시 걸륭제의 그림입니다. 낭세녕이라고 그래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 궁정에 화가로 많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화가들이 중국식 재료를 가지고 서양화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것은 탕카라고 그래서 우리말로도 탱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수보살을 이 가운데 그렸는데 얼굴은 걸륭제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왜냐? 문수보살이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부타보다도 더 인기 있는 그런 보살이었다고 합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지요. 그래서 특출나게 현명한 통치자를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인 그런 그림인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 수가 있죠. 이 그림은 재밌죠? 서태후를 그린 그림입니다. 자희태후상이죠. 고종의 초상을 그리기도 했던 슈버트 보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슈버트 보스는 이 그림을 그리고 고치는 것만 2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서태후가
이 윗눈과 아래를 좀 더 크게, 입술은 좀 더 두툼하게, 눈썹은 좀 더 곧게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치는 데만 2달이 걸렸다고 하네요. 일본에 이런 그림들 보셨나요? 겐지모노 갓다리 에마키. 에마키라는 것은 권을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를. 네, 해이한 시대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해이한 시대의 귀족 남녀들은 이렇게 각각의 개성이나 감정을 죽이고 아주 정적으로 유형화하여서 그렸다고 합니다. 귀족은 고매한 존재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적인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식의 그림들이 그려졌다고 하네요. 지금도 우리 일본인들 보면 좀 감정 표현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기법은 임목굽이라고 그래서 이 코는 갈고리 모양으로, 눈은 찍 이런 식으로 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개성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에도 시대 때 천황상입니다. 이쪽이 고메이 천황이고 이쪽이 메이지 천황입니다. 우리가 보면 뒤쪽의 끈이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고추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황을 특별한 존재로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 양식으로 천황 세력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천황의 그림입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고는 사진으로 다시 전국에 유포했습니다. 천황을 일본이라는 나라의 상징으로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국민 앞에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작된 그림인데요.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국가의 탄생에서 초상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이네요. 저희 순종의 그림입니다. 이와다 사진관에서 이것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 메이지 천황 같은 그런 천황 사진들이 도상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종 황제의 목에는 일본 천황에게서 하사받은 애훈의 국화장경식이라고 이런 경식이 있네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초상화를 통해서 역사적인 진실을 볼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또 해보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수업은 이런 식으로 10주간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